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공무원을 마무리하고 다시 아나운서 생활을 복귀함과 동시에 붕어빵 트럭으로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지게 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직업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직업들을 거쳤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 교사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를 했고 경찰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푸드트럭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커피 매장을 하고 다시 아나운서로 복귀를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 직업을 거치면서 떨어진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경찰 공무원은 한 번에 합격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늦은 나이에 준비를 했었고 이 하일이 다를 정도로 한 100번 정도는 계속 방송국에 문을 두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합격이 되는구나 라고 느낀 거는 KBS 전국 노래자랑 왕중왕전 인기상을 받을 때부터 거기도 나갔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래요? 메이저를 한번 치니까 네. 그 다음부터 메이저에서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에서 아나운서로 넘어온 건 이해가 돼요. 아나운서에서 경찰로 오는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막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은 뭐 제주 경찰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그 제목을 읽고 같이 경찰분들과 함께 신고 접수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녹화하러 갔다가 며칠 뒤에 경찰서장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장을 주고 싶은데 한번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티타임을 하러 갔죠. 그랬는데 경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홍보 관련된 경찰을 많이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해보게 됐죠. 그럼 특채 성격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공채가 정규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준비할 때는 특채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전문인 언론 방송 관련된 구술 시험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서로 다른데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공채랑. 다른 것들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남녀 구분이 좀 있겠냐 싶은데 체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여성분들이 체력 검사할 때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무릎 꿇고 한다.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했어요? 이제 무릎 꿇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다행이다. 완전히 막 엄청 빨리 해야 돼요. 몇 개 정도 했어요? 다행히 1분에 55개. 잘하시네요. 근데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닌 게 전문 체대학원을 제가 다닌 거거든요. 하루에 300개, 500개, 1000개씩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만점을 만들어서 하게 됐죠. 만점으로 패스했어요? 네, 팔굽혀펴기도 만점이고 달리기도 15.6초. 그럼 달리기랑 잇몸 일으키기 또 뭐가요?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수영 시험. 왜냐면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수영 시험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레슨도 다 받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최대한 체력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질 일을 없게 하자. 거기서 뭐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억울하게 되니까. 얘기 들으면서 다행인 게 특채 성격이 처음에 강했는데 체력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올려놓고 통과했잖아요. 체력은 무조건 1등급 다 만들어야죠. 그리고 가산점도 5점 만들고. 그럼 그 꼬임을 당할 때 이 급여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순수했던 게 안정적이면 뭐든지 좋다. 이런 마음으로 25년 했을 때 호봉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제가 그때 나이를 생각 안 한 거죠. 몇 호봉 때 퇴사했어요? 저는 이제 4호봉. 퇴사할 때 실수령액이 207만 원? 와, 심하다. 처음 시작할 때 187이었으니까. 그럼 이건 기본급일 거고 수당은 따로 없어요? 수당은 뭐 치안 경비 수당이라든지 뭐 17만 원, 13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해도 미친 듯이 막 다른 대기업이나 사기업처럼 막 들어오진 않죠. 그럼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수의 해양경찰학교 입교해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아요. 9 to 6로 새벽 6시에 뭐 운동장에 집합해서 뭐 PT 1000개 하고 모든 해양경찰법에 관련된 수업들을 촘촘히 다 고등학교처럼 듣고 9시에 점호, 이불 칼각에다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또 얼차려 들어가는 거. 그럼 학교에서 과마다 또 다른 교육을 받기도 해요? 구조식별 같은 경우들은 확실하게 이제 사람을 실제 들어가서 이 선박 밑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저희보다 강력한 고강도 훈련 그런 훈련들이 있고. 그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실습하는 기간이 겹쳐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경찰학교 3개월 실습 2번을 거쳐서 현장의 맛을 보고 파출소 실습, 경찰서 실습, 함정 실습 거치고 이제 정식 발령이 나는 거죠. 그럼 파출소 근무할 때는 내가 어떤 과로 갈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거가 별개로 그냥 현장 무조건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자기 직별로만 가면 조금 현장감이 없는?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 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빔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폭삭소가수 드라마를 봤는데 아, 제주도 거, 네. 그것 때문인지 제주가 되게 평화롭게 느껴져요. 근데 파출소 근무할 때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쵸. 이제 파출소 분들은 진짜 현장이 되게 빡세거든요. 선박이 좌초됐거나 선박끼리 충돌됐거나 특히나 여름에는 물놀이 할 때 솔직히 구명조끼 입으라고 잘 안 입잖아요. 구명조끼를 안 입으신 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네. 왜냐면 심장이 너무 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사건 사고 생기면 무조건 비상이에요. 그거 다 봤어요, 그러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근무하는 시간대는 다 봤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스노클링을 하시면서 고프로를 찍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고프로가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망이라고 판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구조해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CPR을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이 갈비뼈는 기본 으스러지거든요. 네. 와 이렇게 하는데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와이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싸늘하게 돌아왔을 때 그분이 오열하는 걸 제가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가면 이 와이프랑 앞날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지? 아 진짜 구명조끼 꼭 입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했죠. 이때가 파출소 시절이에요? 아니면? 파출소, 서귀포 파출소 시절. 와,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본 거잖아요. 실습생일 때 봤어요. 네. 졸업하기 전. 네. 네, 졸업하기 전. 그래도 잘 적응했어요, 그래도? 아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 그런 경찰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와 나 이거 계속 이 직업 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사명감 없으면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아, 이렇게 들으면 남녀를 떠나서 모든 경찰들이 다 이제 고생하시는구나 알아요. 하지만 이제 매체에서나 아시잖아요. 어떤 편견이 있는지. 약간 여경 오토케 네. 막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보니까 우리가 아는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도 있고 네. 문서로 계속 쓰고 정리해야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살림살이꾼들도 필요해요. 네. 그리고 뉴스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막 연락에 뒤에서 쓰고 디테일한 사건 사고 처리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수사과, 형사과가 하는 일이 있고 경리계가 하는 게 있고 상황 종합반이 하는 게 있고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경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개념보다는 각자만의 전공 분야로 경찰을 하면 되는 거다. 제가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저도 이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배치의 문제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인사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현장직들은 만약에 내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경찰이에요. 근데 나를 지켜줘야 될 파트너가 여자야. 와, 그럼 전 나갈 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표님께서 저를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이제 윤정님 같은 분이 현장직 안 나가고 이제 내근직으로 이제 뭔가 잘하는 걸 하고 있어. 잘하는 걸로 하면 너무 도움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짜 이분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를 했어. 네. 이분 올해 심사승진 가야 돼. 그럼 이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건 나야. 보도자료 연락 잘 쓰는 거예요. 이런 어필을 잘하는 저의 능력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때 한참 여경에 대해서 뭐 체력 검증이다 뭐다 말이 많을 때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유도 특채였나? 되게 덩치 크신 여성분이에요. 현장을 뛰시는 거예요. 아,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공채보다 특채가 더 많아지는 게 경찰한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왜냐면은 공채라고 해서 그 일을 잘하냐? 네. 아니에요. 똑같이 초직인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특채분들도 뛰어난 분들은 인정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잘하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빛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라는 이 직군 자체가 어쨌든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워낙 보수적이죠. 그 와중에도 또 심지어 경찰 쪽으로 가셨어요. 아, 많이 보수적이었죠. 그럼 그 안에서 차별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일단 네. 아나운서 하고 와서 네가 뭘 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너는 경찰법 공부 안 하고 네. 시험 치고 들어왔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법을 다 시험 치고 들어온 공채분들 중에서 다 법을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시험 다 치고 합격하면 또 까먹잖아요. 네. 계속 공부는 연속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별을 겪기도 했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똑같이 배우는 거라서 그거는 개인의 역량 차이다. 네. 그 요즘 매체를 보면 또 반대로 여경들이 들어오면 성차별을 한다. 막 이런 게 예전에 많았다면 지금은 너무 품어준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남녀와의 그런 배려는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출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경을 몇 명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여성 관련된 뭐 쉼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확실히 여경이 수사나 조사를 할 때 좀 더 편안하고 잘 엄마같이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그런 리더십, 네. 감성 리더십이 있어서 제가 느낀 거는 저희 여자 경찰서장님이 있었어요. 네. 확실히 남자 직원들이 엄마 같으니까 출근 분위기 되게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이제 파출소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투입되잖아요. 네. 근데 여청계 관련된 이런 사건들은 여성들이 나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강력 사건에 투입이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너 가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은 너 가도 맞아요. 왜냐면은 장기판에서도 보면은 장군이 나오면 장군이 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 뭐 대도 안 한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육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확실히 그 인사에 있어서 배치는 의논을 많이 하시고 투입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파출소 시절 빼고는 이제 현장에 투입될 일은 없는 거예요? 순환 근무제거든요, 저희가. 네. 함정도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파출소도 가야 되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계속 하다가 계급이 오르면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제 교사에서 아나운서 하시고 경찰을 지금 4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밝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신 거예요? 진짜 저는요, 사실 여자 노홍철이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경찰 해봐서 이제 그만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당연히 30년씩 생각하고 간 거겠죠. 근데 해보니까 그 다음 인생의 운이 찾아왔다? 진짜 내가 가슴 뛰고 심장 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아침이다 너무 행복하다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마이크 잡는 일 남들 앞에서 강연하는 일이 너무 잘 맞는데 이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인생에서 나도 돈 한 번 벌어보자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4년 했는데 급여가 지금 4년 해놓고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게 20년을 바짝 해도 2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진짜 IMF가 온다고 하면은 그런 게 너무 그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인생 역전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나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솔직한 마음으로. 네. 그럼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결정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나가면 내가 바로 뭘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조금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